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홍배대감 집에는 봉섭이라는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어릴 적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어 셈이 느리고 남들보다 어리숙한 면이 있었지만 워낙에 힘이 세 혼자서 두세 명분의 일은 너끈히 할 정도였지요. 그런 봉섭이 세경 계약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홍배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곧 다음 달에 세경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요? 제가 벌써 몇 년이나 매 쌀 5가마를 받고 있는디 이번에는 좀 올려주실 수 있나 해서 말입니다요. 아, 이놈아, 너가 이미 우리 소장농 중에서는 일을 제일 잘해놓으니께. 다른 사람들은 매해 4가마씩 주는 것을 특별히 너만 5가마니를 주고 있는디. 여기에서 더 달라고 함은 이놈아, 그것보다도 못 받는 사람도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면 못 쓰는구만. 그런데 이상하게 쌀 5가마니로는 아무리 아껴 써도 남는 것이 없어서 말입니다요. 보니께 덕삼이니 뭐니 다른 소장농들은 나보다도 적게 받으면서 훨씬 더 풍족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나? 그럼 내가 니한테 뭐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것이냐? 아, 이놈이 갈곳 없는 놈을 어릴 때부터 머슴으로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이러니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디. 참말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구만. 하이고 대감님 제가 말실수했구만요. 다 5가마니도 좋습니다요. 사실 봉섭이의 농사 실력으로 보면 상농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기에 다른 집에서라면 1년에 쌀 10가마니는 우습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홍배대감은 봉섭이의 머리가 모자란 점을 이용해 벌써 몇 년이나 품삯을 쌀 5가마니로 주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대감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덕삼아, 다음 달에 너도 계약을 할 때가 되었구만. 너는 뭐 매번 그렇듯이 쌀 7가마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디 말이다. 이번에도 봉섭이한테 입을 잘 맞춰주면 내 8가마니를 줄 것인데 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잉?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대감님. 매년 항상 그랬듯이 봉섭이한테는 쌀 4가마니만 받는다고 말을 맞추겠습니다요. 그려, 그렇게 말을 맞추는 것이 서로서로 이득을 보는 길이 아니겠냐, 덕삼아. 이 어려운 세상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다른 소장농들과 입을 맞추어 몇 년이나 봉섭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봉섭이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자네가 그 봉섭이라는 소장농이 맞는가? 그렇기는 한디 마님께서는 누구신데 저를 찾으신단가요? 나는 옆마을에 살고 있는 은숙이라는 사람인디 말이오.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하도 농사일을 잘한다고 해. 우리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내 직접 한번 이렇게 찾아왔구만. 그려 다음 달이 자네 계약이 맞제? 그 쌀 몇 가마니에 계약하기로 했단가? 그것은 우리 홍배대감님께서 내 품삯이 높으니 다른 사람들 기죽일 수 있다고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으니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구만요. 그렇단 말이제. 그럼 이렇게 함세. 내 자네한테 한 해에 쌀 10가마니를 줄 테니께. 어째 우리 집에서 일을 한번 안 해볼 텐가? 아, 머물 곳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행랑채가 비어있으니 그쪽에서 지내도 되고 말이요. 10가마니를 말씀입니까? 마님, 무슨 농을 치셔도 적당히 치셔야지. 소장농이 어떻게 한 해에 10가마니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뭐시여? 자네 그럼 지금 10가마니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요? 이상하고만 자네 능력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받고도 남을 것인디 말이요. 그럼 뭐 더 볼 것도 없이 우리 집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떤가? 설령 진짜 10가마니를 주신다고 하셔도 안 되구만요. 제가 어려서부터 홍배대감님이 저를 머슴으로 걷어주셔서 키워준 은혜가 있는디 어찌 그것을 배신하겠습니까요? 하이고 자네가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는데 충성심까지 있는 것이 요즘 소장농 같지가 않구만.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 자네가 아직 장가를 안 갔다고 들었는디 말이요. 아,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잘해주면 내 괜찮은 혼처를 찾아서 장가도 보내줄 수 있구먼. 무엇이라고라 장가를 말씀입니까요?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마님? 봉섭이는 어렸을 적 홍배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부터 소장농을 하는 지금까지 항상 일만 하느라 한 번도 여자와의 인연이 없었기에 혼처를 찾아준다는 은숙이의 말에 난생 처음으로 설레임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보자. 진짜로 저 마님께서 1년에 쌀 10가마니를 세경으로 주시고 거기다가 혼처까지 찾아주시는 거면 행여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지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디 말이오.
이것이 참말로 고민되는구만. 그리고는 마침내 다시 소장농 품삯을 계약하는 날이 되자 대감님, 죄송한데 말입니다. 이번 소장농 계약은 다른 집하고 하기로 했습니다요. 뭐시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봉서봐. 네 분명히 지난달까지는 올해도 우리 집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잉? 알고 보니께 저 정도 되는 소장농이면 1년에 쌀 열가마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더만요. 어쩐지 일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디 어째 나만 제일 궁핍하게 살고 있는가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제가 나중에 장가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요? 아, 이놈이 그런 헛소리를 누구한테 들은 것이냐? 덕삼이 그놈이 틀림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봉섭이 이놈아, 나간다고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상에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내가 걷어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간다는 말부터 하는 법이 어디 있냐잉? 그 은혜는 제가 몇 년 동안 반절밖에 안 되는 세경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갚았다고 생각합니다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요, 어르신. 너 이놈아,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후회할 날이 있을 거구만. 앞으로 다시 찾아와도 내가 받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말이오. 홍배대감은 길길이 날뛰며 봉섭이가 나가겠다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버린 봉섭이의 귀에는 홍배대감의 말이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봉섭이는 옆마을 은숙의 집으로 찾아가서 소장농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봉섭이 계약을 맺은 은숙이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놓은 땅이며 재산 등이 상당히 많았으나 남편과 사별한 후부터는 오직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한 은숙은 재산을 늘리는데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봉섭이와 소장농 계약을 마치자마자 이전 소장농을 찾았지요. 덕팔이랑 거갑수 자네 말이요. 내 이런 말 하기는 참말로 미안한디. 올해부터는 내 다른 소장농하고 계약하게 되었구만. 마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시란가요? 저희 둘이서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마님 땅 농사를 잘 지었는디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일을 주신다고 하시면 아, 자네들 각자에서 매년 쌀을 8가만이나 받아갔는디 말이요. 뭐 혼자서도 자네 둘이 일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내 어찌 더 이상 자네들한테 계속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오메마마님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사전에 예고를 해주셔야 저희도 다른 집 일을 알아볼 시간이 있을 텐디 갑자기 이러시는 것은 참말로 너무하시는구만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니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게나. 자네들 그동안 수고들 많았네이. 그렇게 기존의 소장농들을 쫓아버리고 봉섭이 일을 시작하니 봉섭이는 전해지는 소문 이상으로 두 사람의 소장농이 일을 할 때보다 혼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숙이 언니 요즘은 만날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만.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는 소장농 봉섭이 말이여. 아,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구만. 사람들이 하도 일을 잘한다고 해놔서 일단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기는 했는디. 그것이 전에 두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야물딱지게 일을 해버리는구만. 그러면서 세경은 한 사람 분만 치르면 되니?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있겠냐잉. 안 그래도 나도 오다 가다 언니네 논에서 일하고 있는 봉섭이를 몇 번 보기는 했는디. 아, 그놈이 아주 일뿐만 아니라 몸도 단단해 보이는 것이 밤일도 아주 야물딱지게 해불겄던디. 그럼 봉섭이가 언니네 행랑채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이 이러다가 언니랑 정분이 나버리는 것 아니여? 아야 말수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잉. 소장농이야 그저 말 잘 알아듣고 일 잘하는 소 같은 그런 존재인디. 어떻게 내가 정분이 나도 그런 소장농하고 정분이 날 수 있겠냐잉. 언니 말은 이렇게 하지만서도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고.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또 혹시라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이여. 나는 소장농이랑 정분이 나는 그런 손해나는 짓은 절대로 안 할 거구만. 행여 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니를 앞으로 언니로 모시고 가지고 있는 논이며 밭이며 다 줄 수도 있구만. 내 거짓말은 안 하는 성격인 거 니 알지 않냐잉. 하이고 언니, 농으로 한번 해본 소리를 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가잉? 알았구만 알았어. 그리고 또 은숙이는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봉섭이를 불렀습니다. 은숙의 옆에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도 한 분 계셨지요. 봉섭아 여 어르신한테 인사드려라잉. 아, 저 애가 봉섭이라고잉. 몸이 아주 튼실한 게 딱 봐도 힘께나 쓰는 장사 같구마잉. 하이고 아주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딱 시집을 가도 쓰겄는디 말이여. 실례지만 여 어르신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단가요?
내 니한테 혼처를 알아봐 준다고 하지 않았냐잉? 여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매파시구만. 하이고 그러시구만요. 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내가 말 잘 해놓을 테니까. 봉섭이 니는 얼굴 봤으니까 인자 얼른 일하러 가보니라잉. 아가 착실해 보이는 것이 괜찮어겠구만. 그람은 언제까지 알아봐주면 쓰겄냐잉? 알아보기는 무슨 괜히 돈이나 들어가게. 내가 봉섭이 저 알을 데리고 오려고 말을 해둔 것이 있어 놓으니. 그냥 신용 한번 한 거구만이라. 뭐시야 그람은 나는 오늘 일도 없었는디. 그저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헛걸음 했단 말이냐잉? 참말로 니도 아직까지도 어진간하다잉. 아따 이렇게 또 제대로 보여줘야 믿음을 얻고 충성도 얻는 것이제. 그나저나 오늘 고생하셨으니 내 거하게 술 한잔 살 테니까 얼른 가십시다잉. 그렇게 봉섭이가 은숙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에는 은숙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갔지요. 하지만 좋은 일은 항상 오래가지 않는 법. 봉섭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나고 여름이 되자 전례 없는 가뭄이 전국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심한 가뭄이었기에 마을에서는 아무리 잘해봐야 손해라며 농사에 손을 놓는 집까지 생기기 시작했지요. 웜의 날이 이렇게 가물어버리니 올해 농사는 해보나마나 돈이 안 될 것 같구만. 그나저나 이 와중에 저놈의 봉섭이는 일도 2사람분을 하더만. 먹는 것도 아주 2사람분을 먹어치워버리네이. 아야 봉섭하고 안 되겠구만. 네? 마님 무엇이 안 된단 말씀이십니까요? 내 너를 어떻게든 계속 데리고 있어 보려고 했는디. 날이 이리 가물어버리니 올해 농사는 해봐야 이것저것 빼면 손해 아니겠냐잉. 그러니 너가 3달 동안 일한 값은 내 넉넉히 쳐줄 테니 네 다른 곳으로 가서 소자기를 찾아보든 해야 쓰겄다. 마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래요? 올해 농사도 일이 안 되는디. 지금 소장농을 구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지각하기는 어디를 갑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부터 너가 찾아봐야 하는 것이 네 문제 아니겠냐잉. 하이고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 제가 반갑서라도 쌀 5가만이라도 괜찮으니 여기서 지내면서 일만 하게 해주시란께요. 무엇이라? 5가만이라고라? 그래잉 어차피 5가만이라고 하면 뭐 굳이 농사가 아니더라도 나무니 뭐니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 될 것이고 내년 농사 준비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구만. 그려잉 그러면 봉섭이 너가 그간 말을 아주 잘 들었으니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특별히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네 앞으로도 일을 열심히 해야 쓴다잉. 아이고 마님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겨우 본전치기만 할 정도로 추수가 끝나게 되자 은숙이는 아침 일찍 나무만 하고 하루 종일 빈둥대며 지내는 봉섭이가 여전히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봉섭이 지내고 있는 행랑채의 아궁이 불마저 아깝다며 빼버렸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봉섭이가 코를 훌쩍거리며 은숙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지가 지난번에 저를 내보낸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보려고 했는디 인자는 하다하다 아궁이 불까지 빼버리시면 이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지내겠습니다 마님. 제가 다시 홍배대감님 댁에 돌아가서 사정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집을 알아보든 해야 쓰겠습니다. 참말로 해도 너무하시는구만요. 그간 봉섭이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 이런저런 것을 줄이기는 했지만 막상 봉섭이 나간다고 하니 은숙이는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소장농을 쌀 5가마니에 부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웜의 봉섭아. 그것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구먼. 어제 구들장이 막혀가지고 방이 차가웠나 보구마잉. 그럼 일이 된 거 말이다. 봄이 올 때까지 나랑 안방에서 지내자잉. 그리고 너한테 시집을 처자도 못 구했는디. 가기는 어디를 간다고 그러냐잉. 장가고 모시고 봄이 오기 전에 동사로 죽을지도 모르는 판이니께 그랬지요 마님. 내가 미안하구만 미안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있어라잉. 그리하여 봉섭이와 은숙은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야 은숙은 봉섭과 한 이불을 덮고 자면 봉섭이 덮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기도 하였지만 봉섭이는 워낙에 여자를 모르기도 하였고 은숙을 그저 주인마님으로만 보았기에 나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에 쩔어 잠이 들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2사람은 아무 일 없이 한 방에서 잘 지내는 듯 하였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까지는 말이죠. 봉섭아. 네 지금 방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잉? 워메. 마님 다름이 아니라 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비에 몸이 흠뻑 젖어버려가지고 그 옷을 좀 갈아입고 있었습니다요.
마님 잠깐만 뒤돌아 계시면 그 바지도 마저 후딱 갈아입겠습니다. 뒤를 돌아달라는 봉섭의 말에도 은숙은 몸이 굳은 것처럼 뒤로 돌아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노동으로 단련된 사내의 듬직한 몸을 본 은숙이는 봉섭이의 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봉섭이는 자신이 모시는 마님 은숙이와 그날 하루에 3번이나 정을 통하게 되었지요. 그 후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망쳤기에 올해는 다를 거라고 생각한 은숙. 하지만 그런 은숙의 생각과는 반대로 봉섭이는 일할 시간이 되어도 안방에서 그저 민기적 대고만 있지 않겠어요? 봉섭아, 농사일은 네가 전문가니께. 내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는디. 가만 보니 다른 집들은 이미 논에다가 거름을 주고 있더만. 어째 너는 일도 안 가고 이렇게 집에서만 빈둥거리면서 있는 것이냐이. 은숙이 묻자 여태까지 은숙의 말이라면 항상 공손하게 대답을 하던 봉섭이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처음으로 태도를 돌변하면서 대꾸를 하였습니다. 아 세상에 주인이 뭐하러 손수 논을 갈궜는가 이 사람아. 농사를 짓고 싶으면 그 소장농을 들여야지. 참말로 답답한 소리를 하는구만. 무엇이야? 이것이 겨우내 그 정을 좀 통했기로써니. 네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여기에서 지내는지 모르는구만. 네가 소장농이면 소장농답게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잉. 너 일을 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서 다른 집을 알아보든지 해라잉. 하이고 마님. 제가 그동안 마님하고 동침을 하다 보니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요. 그러면 저는 잠깐만 말숙이 아주머님한테 들른 다음에 일을 하러 가봐야 쓰겠습니다. 말숙이네는 갑자기 무엇하러 간다고 그러냐잉 네가? 아 그거야 말숙이 아주머님이 작년에 지가 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살짝이 오시더만. 봉섭아잉, 그러니께 혹시 네가 말이다. 거 마님하고 혹시 정이라도 통하게 되는 일이 있거늘 나한테도 꼭 알려줘야 쓴다잉. 내 니한테 설에는 제대로 할 테니께 말이오. 오엄의 아주머님 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구만. 지가 어떻게 마님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께 내가 지금 니한테 혹시라고 안 하냐잉. 가만히 있어봐라. 그것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말숙이한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이오. 나는 소장농이랑 정분이 나는 그런 손해나는 짓은 절대로 안 할 거구만. 행여 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니를 앞으로 언니로 모시고 가지고 있는 논이며 밭이며 다 줄 수도 있구만. 내 거짓말은 안 하는 성격인 거 니 알지 않냐잉. 워메. 봉섭아 잠깐만 있어봐라. 내 가만 생각해보니 나랑 정을 통했으면 너가 당연히 주인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제. 내가 잠깐 착각을 해버렸구만. 네 말대로 우리가 소장농을 부려야지 무슨 직접 일을 하겠냐잉. 은숙의 약점을 단단히 잡은 봉섭이는 그 후 은숙의 집에서 기둥서방 노릇을 하며 다시는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하는 수 없이 작년에 내보냈던 소장농 둘을 다시 찾아가 사정을 하게 되었지요. 다시 저희가 마님댁 소장농이 되는 것은 좋은디 말입니다. 그 올해부터는 한 사람당 쌀 8가마가 아닌 10가마는 주셔야 쓰겠습니다. 그것이 싫으시면 어디 다른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시든가요. 그 마님네가 함부로 사람들을 쫓아버린다는 소문이 이미 마을에 다 돌아나서 누가 마님네 소자기를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니네. 내 10가마? 쌀 10가마를 주고 다시는 자네들을 일방적으로 내쫓지도 않는다고 약속을 함세. 이리하여 은숙은 오히려 봉섭이를 들이기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며 소장농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큰 숲을 보지 못했던 그녀가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